안녕하세요. 구장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장에서는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자, 제목이 그냥 함수가 아니라 C 언어의 핵심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라는 언어는, 즉 C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구현된 프로그램은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난다. 자, 그래서 C 언어는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나는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 언어는 우리가 함수라는 기본 단위를 이용해서 아주 커다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언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C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인터라는 거 아시죠?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개 보면 이제 C 언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포인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도로 따진다라고 하면 포인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포인터도 중요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함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포인터는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응용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한번 이해만 정확히 하시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함수를 아주 적절히 디자인할 줄 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C 언어를 잘 활용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는 포인터를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친구가 함수를 갖다가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이것만 봐도 그 친구의 실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함수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더불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함수를 갖다가 디자인할 수 있는 실력,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법을 공부를 할 거고요. 앞으로 교재에서 등장하는 여러가지 연습 문제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형태의 함수를 갖다 디자인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나름대로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미 앞에서 우리가 메인 함수를 통해서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그림을 한번 등장을 시킨 적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함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얘는 플러스 3이라는 기능을 지니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데이터가 있습니다. 입력이 2면 출력은 얼마가 되냐면 5가 되죠. 자,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함수의 틀입니다. 즉, 입력과 그에 따른 기능, 즉 데이터가 가공이 이루어지고요. 가공된 데이터가 출력되는 형태를 가리켜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바로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일단 함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함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함수는 이름을 지닙니다. 요 위치에 이름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입력의 형태. 자, 입력의 형태. 지금 여기 보니까는 입력의 형태가 보이드라고 선언이 되어 있죠. 자, 이게 뭔지를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것이 바로 입력의 형태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의 형태. 지금 여기 보니까 5라는 값이 출력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출력의 형태, 혹은 우리가 반환형, 혹은 리턴형이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반환형, 혹은 리턴형이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출력의 형태라고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반환의 형태, 혹은 리턴형이다라고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딱 이걸 보시면 함수의 이름, 왼편에는 반환형, 오른편에는 입력의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함수의 선언이 온 다음에는 이렇게 중괄호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함수의 몸체라고 해서 이것은 바로 함수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쪽 그림에서 보면은 무엇에 해당이 되죠? 플러스 3이 이 함수의 기능이죠. 바로 이러한 기능을 하는 어떤 코드가, 프로그램 코드가 여기에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이러한 함수를 많이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요, A라는 함수도 만들어 놓고, B라는 함수, C라는 함수, D라는 함수, 자,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미 정의해 놓은 함수들을 어떤 특정된 순서에 맞게
내가 호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은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C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미 함수라는 개념이 상당히 익숙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함수를 정의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main이라는 하나의 함수가 있어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뭐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요, 제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3 플러스 2 곱하기 4라는 이러한 연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는 구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이게 먼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함수 내에서는 2 곱하기 4를 진행을 할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값을 더하겠죠. 자, 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걸 갖다가 뭐 출력하는 정도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보다 더 복잡한 프로그램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3 플러스 2 곱하기 4를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다시 2를 더하고요. 뭐 그 다음에 곱하기 뭐 3, 이러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갖다 변경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인 함수를 또다시 바꿔야 되겠죠. 이 프로그램 전체 다 바꿔야 될 겁니다. 3 곱하기 3을 먼저 하도록 바꿔야 될 거고요. 2 곱하기 2를 다음에 하고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갖다가 더하도록 프로그램을 바꿔야 될 거라고요. 자, 결국은 조그만 변경이 일어나도 결국은 메인 함수를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다 바꾸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우리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명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자,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곱셈에 관련된 함수들을 미리 마련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덧셈 기능을 하는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뺄셈, 그 다음에 나눗셈, 이렇게 각각의 기능을 갖다가 독립시켜서 얘네들을 갖다가 하나의 함수로 미리 우리가 정의를 해둘 수만 있다라면, 자, 그렇다라고만 하면은 이렇게 요구하는 바가 틀려지면 메인 함수 내에서 어떠한 일만 해주면 되냐면은요, 이미 곱셈 기능을 하는 함수, 덧셈 기능을 하는 함수, 뺄셈, 나눗셈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필요에 맞게 적절히 순서를 갖다가 조합하는 일만 해주면 될 겁니다. 어디서요? 메인 함수 내에서. 자, 그래서 메인 함수가 그만큼 어떻게 들을까요? 곱셈, 뺄셈, 덧셈, 나눗셈을 갖다가 얘네들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함수를 우리가 독립시켰으니까 메인 함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겁니다. 크기가 일단 줄어들 거라고요. 자, 그래서 메인 함수 내에서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정의해 놓은 함수들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호출하는 형태로만 우리가 메인 함수를 구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뭐 곱셈의 함수, 덧셈의 함수, 사실 이런 거는 함수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능이 원체 작기 때문에 한 줄에 그냥 해결이 되죠. 자, 하지만 곱셈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뭐 덧셈이라는 이런 기능들이 복잡하다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고 이 문제를 갖다가 접해보시면, 그렇게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이 문제가 확연히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함수를 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미리 정의를 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형태가 되면 프로그램의 구성은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요. 자, 잠시 화면을 좀 지우고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일반적으로 메인 함수 내에서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한 100라인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메인이라는 하나의 함수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100라인 정도가 들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자, 이 100라인 안에서 하는 것들을 갖다가 기능별로 뭐 A, B, C라는 함수를 만들면요. 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함수가 한 20라인 정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함수도 20라인, 그 다음에 뭐 C라는 함수도 한 20라인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메인 함수 내에서는 기존의 메인 함수가 가지고 있던 기능들을 갖다가 각각 독립시켜서 함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메인 함수 내에서는 얘네들을 갖다가 적절히 호출하는 그러한 형태로만 구성이 되면 될 거라고요. 그러면 메인 함수가 기존에는 100라인 정도였다.
그러면 메인 함수는 a, b, c 함수를 갖다가 단순히 적절한 형태로 호출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프로그램 코드는 20에서 한 30라인 정도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이점을 가지느냐? 난 메인 함수 내에서 그냥 다 구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수를 갖다가 기능별로 독립적으로 구현을 한 다음에 그것을 호출하는 형태로 만들면 어떠한 것이 유용하냐? 자,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모듈화에 의한 프로그램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게 전체를 갖다가 다 망라하는 얘기인데 모듈화라는 건 뭐냐면 기능별로 내가 분리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메인 안에다가 다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A라는 모듈, 즉 함수를 가리켜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모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듈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돼요. 자, 여기서는 A라는 함수가 하나의 모듈입니다. 자, B라는 함수, C라는 함수 각각 모듈화를 시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메인 함수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라는 함수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 거고 B라는 함수는 이러한 기능을 지니고 C라는 함수는 이러한 기능을 지니는데 메인 함수 내에서는 이러한 순서대로 함수를 호출한다. 즉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유지보수가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메인 함수 내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100라인 정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나는 조금 바꾸길 원해요. 자, 그럼 바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역할을 갖다가 좀 적절히 분담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함수는 출력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함수는 입력받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C라는 함수는 입력받은 그 데이터를 갖다가 적절히 가공하는,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유지보수 및 확장의 용이성이라고 하는데 확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적절히 변경하는 것을, 기능을 갖다가 확장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기존에 이렇게 하나의 메인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론 이 안에서는 데이터를 입력, 그 다음에 가공, 출력하는 모든 일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누군가가 요구를 합니다. 나는 출력의 형태를 갖다가 바꾸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인 함수를 갖다가 전체를 다 뒤져봐야 될 거라고요. 어떠한 부분에서 실제로 출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갖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갖다가 적절한 형태로 변경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100라인 정도 되는 영역 안에서 출력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갖다가 찾아내는 것이 조금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적절히 A, B, C라고 모듈화를 시켜놓으면은 어디만 보면 됩니까? 100라인 전체 코드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출력에 관련된 A라는 함수만 우리는 뜯어 고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B, C 함수 혹은 메인 함수 고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즉 유지보수 및 확장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문제를 갖다가 하나의 메인 함수 내에서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고민을 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것을 가공도 해야 되고 출력도 해야 된다. 자, 동시에 세 가지를 생각을 하는 것보다 자, 입력은 어떤 형태로 받을 것이냐, 혹은 출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떻게 가공을 할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먼저 나눠서 고민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정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죠.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즉 문제를 분리하고 함수라는 작은 단위로 문제를 나눠서 해결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정복하라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지극히 개념적인 얘기로밖에 전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아직 적절히 함수를 정의하는 법도 모르고 함수라는 것을 갖다가 기껏해야 메인 함수밖에 봐온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printf 같은 함수를 갖다가 호출해본 경험은 있지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은 앞으로 조금 더 구체화가 될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대략적으로 이런가 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서 계속적으로 이 책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느껴보도록 하자고요. 왜냐하면 함수라는 거는 그 C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냐면 전달 인자의 유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반환값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얘기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함수라는 건 적절한 형태의 입력과 적절한 형태의 출력이 있는, 즉 반환이 있는 것을 가리켜 함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죠. 자, 입력이 있고 기능이 있고요. 출력이 있다. 자, 그런데 C에서의 함수는 경우에 따라서 입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입력이 없이 나는 기능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이 없을 수도 있고 역시 있을 수가 있어요. 즉, 입력과 출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그게 무슨 함수냐? 사실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기능이에요. 이 기능 안에서 적절한 형태의 출력을 대신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입력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는데요. 각각, 즉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 함수부터 시작해서 입출력이 존재하지 않는 단순히 기능만 지니는 함수들도 우리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좀 새로운 함수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add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자, 보니까 add라는 함수의 이름이 지금 존재하죠. 왼쪽엔 무조건 뭐라고요? 반환값, 그죠? 리턴형. 무엇을 갖다가 내가 출력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뭐라고요? 입력이죠. 입력을 보니까 뭐라고 선언되어 있냐면 int i와 int j, 즉 두 개의 정수가 전달이 되면 나는 그것을 int i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int j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나는 입력을 받겠다라고 지금 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는 이러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를 전달합니까? 두 개의 int형 데이터를 갖다가 전달을 해요. 자, 그걸 갖다가 그럼 여기서 뭘로 받아주나요? i와 j라는 변수를 통해서 그거를 받아줍니다. 자, 그래서 i와 j를 통해서 전달되는 데이터를 받아요. 자, 그걸 가지고 뭘 해줍니까? i와 j라는 데이터를 더해서 result라는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해주고 있죠. 자, 따라서 result라는 변수가 하나 생성이 될 거라고요.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얼마가 되냐면 뭐 예를 들어 i가 3, j로 2가 전달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즉 3과 2가 전달이 됐어요. 그럼 result는 얼마가 되냐면 5가 되죠. 그 5라는 값을 갖다가 보니까 return result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result라는 값을 갖다가 출력해줘라, 반환해줘라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주의할 거, 함수는 우리가 선언할 때 내가 리턴하는 데이터의 자료형을 반드시 여기에 선언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출력의 형태를 항상 우리가 선언을 해주고 일치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add라는 함수는 int형 데이터를 리턴하겠다, 반환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result를 return, 즉 반환해줍니다. result는 int형 데이터죠.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얼마가 빠져나오게 되냐면 5가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add 함수가 지니고 있는 기능과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합시다. 이걸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용어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환형 혹은 return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return형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int i와 j는 매개 변수입니다. 자, 매개 변수이지만 좀 변수에 대한 얘기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i와 j도 실제로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어서 전달되는 데이터들을 받아주는 그러한 변수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변수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return, 값을 반환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바로 return입니다. 즉 result라는 값을 갖다가 이 함수를 호출한 영역으로 전달을 해라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자, 구체화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죠.